드디어 버펄로가 결단을 했습니다. 드디어. 어떻게 보면 이거 뭐 빨랐다라고 하면 빨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늦었다라고 하면 또 늦었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딱 시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결국 이제 GM을 경질을 했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주로 이제 단장이라고 표현을 많이 표현을 하지만 GM을 이제 경질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팀에서 제일 중요한 그 포지션에 있는 수뇌부의 포지션을 하나 이제 바꿨다라고 바라보시면 좋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네요. 새로운 GM으로는 야르모 케켈레이넨 GM이 선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케빈 애덤스 기존의 이제 GM이었던 분은 해임이 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 부분은 예전에 이제 케켈레이넨이 그 버펄로 세이버스의 고문, 그죠? 시니어 어드바이저 고문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이제 그걸로 이제 왔을 때 만약에 이제 케빈 애덤스가 내려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케켈레이넨이 결국은 GM이 되게 될 것이다. 다음 윗 포지션으로 이제 그 부분이 그냥 그대로 실현이 됐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어느 정도는 예상된 수순입니다. 지난 5월 30일 날 버펄로가 케켈레인에는 이제 시니어 어드바이저, 그죠? 뭐 무슨 고문이라고 해야지 이거를? 어쨌든 요걸로 이제 선임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이 사실 콜럼버스 블루제이츠의 GM이라든가 이분 뒤에 이제 제가 경력을 좀 소개를 드리시겠지만 소개드리겠지만 상당히 이제 이 GM 경력만 해도 엄청나게 오래된 GM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부분에서도 이제 했었어요. 근데 이제 GM 경력만 해도 정말 여러 카테고리랑 이제 NHL에서도 오랫동안 경험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시니어 어드바이저 이제 요거는 이제 조금은 다음을 생각을 하는 움직임이 아닌가라고 보긴 했는데 생각보다 어쨌든 올 시즌에 바로 이제 칼을 뽑아 들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케빈 애덤스는 이제 어쨌든 버펄로 매니지먼트에서 꽤 오래 일했던 사람이죠. 13-14 시즌부터 이제 디렉터로 이제 근무를 해가지고 17-18, 19 시즌까지 디렉터로 근무를 했고요. 그냥 디렉터라고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19-20 시즌에는 부사장, 그리고 이제 2021 시즌부터 이제 GM으로 들어왔는데 어떻게 보면 한 5시즌 한 거죠. 한 5시즌 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디렉터 하기 전에 뭐 코치도 하고 뭐 그랬었어요. 버펄로에서. 아무튼 그렇게 쭉 올라오는 그림이었는데 결국 이제 경질이 되게 됐네요. GM 부임한 이후로부터 케빈 애덤스 체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공했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이제 전적이랑 승점, 획득률 이제 요거를 이제 쭉 열거를 해드리는데 그나마 22-23 시즌에 정말 플레이오프를 간발로 놓쳤던 시즌 정도가 사실은 좀 괜찮았던 시즌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 시즌은 결국은 뭐 썩 좋지는 않았었어요. 뭐 이제 사실 승점 획득률 5할 넘겼던 시즌도 2번밖에 없었고 플레이오프는 당연히 못 갔고요. 이제 이런 과정들이 이제 결국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에 올해도 지금 성적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표면적으로 동부가 사실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어쨌든 명목적으로는 최하위라고 봐야 되나? 어쨌든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케빈 애덤스 체제에서 좀 주요 트레이드를 살짝 살펴보시면 일단 대표적으로 이제 요거 브랜던 몬토어 선수 플로리다로 보내면서 2021년 3라운드 픽을 받은 이런 그림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 조금 소개를 드릴 겁니다. 케빈 애덤스 체제에서의 트레이드랑 그리고 이제 뭐 드래프트 지명 자원들 이제 이런 부분 좀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 일단 몬투어 보냈는데 그죠? 좀 그냥 좀 미지근한 그런 리턴 같은 느낌이 되게 됐고요. 그리고 이분이 요걸 했죠. 2010년대 버펄로 세이버스의 중심으로서 이제 자리를 잡아야 되는 아이클 라인하트 리스톨라이넨을 사실 케빈 애덤스 체제에서 다 보냈습니다. 사실은 요 선수들은 정말 이제 2010년대 중반에 이렇게 처음 뽑았을 때는 정말 미래 버펄로의 핵심이 정말 100%라는 느낌으로 가는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요 선수들을 보냈다라고 하면은 미래에 확실하게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라든지 조금 더 미래라든지 정말 S급으로 도움이 되는 선수들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라인하트 보내면서 데번 리바이랑 2021년 1라운드 지명권을 받았는데 콜린스 선수가 지금 지난 시즌에 좀 잘했는데 어쨌든 올해 조금은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데번 리바이는 아직까지 NHL 레벨에서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리스톨라이넨을 필라델피아 보내면서 로베르트 헤그야 이제 뭐 잠깐 쓰고 넘어가는 그런 그림이지만 2021년 1라운드 픽으로 이사크 로젠 그리고 이제 23년 2라운드로 안톤 발베리 선수를 뽑았는데 로젠은 올해 조금은 이제 자리 잡으려고 하는 그런 그림인데 그것도 이제 좀 시간이 좀 지나기는 했죠. 그죠? 그런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이클 선수를 이제 베이거스로 보내면서 페이턴 크랩스, 엘릭스 터크 그리고 노아 웨스틀룬드 선수를 뽑았죠.
근데 요 선수들도 어쨌든 지금 이제 좀 지켜봐야 돼. 페이턴 크랩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대에 좀 못 미치는 그런 느낌이고, 뭐 터크야 그냥 이제 이 주 득점 자원으로 잘 써먹고 있고, 웨스틀룬드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지켜봐야지만 어쨌든 웨스틀룬드도 올해 조금은 자리를 잡을 법한 느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확실하게 요 친구들이 지금 나간 지 좀 됐잖아요. 그러면 사실 지금쯤에는 받아온 자원들이 정말 활발하게 활약을 하면서 정말 주자원 같은 느낌으로 활약이 돼야 되거든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조시 돈 같은 느낌의 결과가 좀 나왔어야 됩니다, 그동안.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정말 팀의 기둥을 3개를 팔았는데 그런 느낌까지는 안 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너무 많은 걸 바란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중요한 자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제법 좋은 딜도 있긴 있었죠. 그죠? 보험 바이럼 데려온 거라든가. 물론 보험 바이럼이 지금 또 돌아보면은 명성치 대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기록이야. 어쨌든 뭐 트레이드 자체는 의도는 뭐 나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뭐 조시 노리스, 라이언 맥클라우드, 뭐 마이클 캐슬링, 조시돈, 뭐 이번 조시돈 영입 같은 경우 뭐 대성공이라고 봐야 되고, 이런 분명히 이제 제법 괜찮은 딜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이런 과정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드래프트 지명 자원을 보시면은 총 47명을 뽑았거든요. 지금 5년 동안 총 47명을 뽑았는데 50경기 이상 출장 자원이 3명밖에 없어요. 물론 드래프트가 지금 보시면 2021년 정도부터니까 그렇게 이 친구들이 뭐 아직까지 자리를 못 잡았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 조금 더 빨랐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과정에서도 버펄로가 어쨌든 조금은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법 그냥 괜찮고 세련되고 그냥 무난한 느낌의 딜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무난한 느낌의 괜찮은 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진짜 어떻게 보면은 버펄로 세이버스가 2011년부터 플레이오프를 못 나가고 있는데 그거를 정말 확실하게 수렁에서 이렇게 끌어올려가지고 플레이오프를 끄집어 올릴 정도의 역량을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꼭 괜찮고 잘 된 것도 있고, 시간을 조금 더 들여야 되는 것도 있지만, 시간을 들여야 되는 것도 맞는 말씀이지만은, 그게 결국은 지금 당장 뭔가 핵심적으로 돌아가는 자원들로서 이미 굴러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버펄로의 상황은 그런 상황이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결국 뭐 올해는 성적도 어쨌든 명목상 최하위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팀을 떠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캐켈레이넨 같은 경우에는 매니지먼트 이력, 주로 매니지먼트, GM만 이렇게 이제 경력을 따져보셔도 핀란드에서도 이제 9596 시즌부터 9899 시즌까지 HIFK, 그죠? 이제 여기에서 GM을 했었고, 그리고 세인트루이스 블루스에서 어시스턴트 GM, 그죠? 했었고, 그리고 이제 요케리트에서 1012 시즌부터 1113 시즌까지 GM,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콜럼버스로 넘어와서 제너럴 매니저 했었죠. 그죠? 24년까지 한 10년 가까이 10년 더 했죠. 11년 했죠. 그리고 이번에 버펄로 세이버스의 GM으로 들어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GM 경력만 해도 이제 어마무시한 부분이고, 또 기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분이 핀란드 출생 최초 GM이에요. 예. 핀란드 국적이라고 하는 거 맞지? 핀란드 국적 최초의 GM으로 알고 있습니다. NHL에서. 이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 상당히 좋은 경력도 좋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콜럼버스에서도 좋은 느낌.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결국 콜럼버스에서의 이분의 좋았던 트레이드라든가 이런 업적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콜럼버스가 4시즌 동안 연속 플레이오프를 진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2016, 17 시즌부터 19, 20 시즌까지 플레이오프를 4시즌 진출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그 과정에서 한 번은 이제 2라운드 진출. 물론 이제 빨리 떨어졌습니다. 대부분. 근데 이제 어쨌든 플레이오프 진출을 하고 상당히 정규 시즌에서도 좀 미래를 바라볼 만했었던 그런 시즌들이 딱 저 정도 느낌이고, 뭐 뒤에 조금 더 있습니다. 정규 시즌 잘 치른 거는 조금 더 많기는 해요. 일단 어쨌든 플레이오프 나가는 기준으로 바라보시면은 저 4시즌에 나가게 됐는데, 요 플레이오프 나갔던 4시즌에서 기간 내에 성공했던 자원들이 대부분 캐켈레인에 영입했던 자원입니다. 그러니까 요 중심 자원으로 활약을 했던 선수들이 대부분 캐켈레인에 영입을 했던 자원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이제 1617부터 1920까지 포인트 랭킹을 따져보시면은 요렇게 이제 그 포인트 랭킹이 나오거든요. 포인트 랭킹 그냥 쭉 쓴 겁니다. 1등부터 6등까지 그냥 쭉 쓴 거예요. 근데 저 중에 세스 존스, 그 다음에 워런스키, 파나린,
디브와 벤베리 모두 이거 케켈레에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유능함을 살짝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요 트레이드 마찬가지로 살펴보시면은 1516 시즌에 세스 존스를 굉장히 과감하게 영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인라인 센터에 썼던 어린 센터인 라이언 조앤슨 선수를 트레이드를 하면서 1대1 트레이드로 세스 존스를 영입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세스 존스를 뭐 두말할 필요가 없죠. 워런 스키랑 같이 콜럼버스 역사상 제일 좋았던 인라인 수비 페어로서 사실 감히 말씀드리지만은 콜럼버스 역사상 제일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굉장히 여러 선수들이 있기는 했었는데 그래도 정말 이 둘이 어리기도 어린 과정에서의 포인트를 뽑아내는 그림, 그리고 1라인 물론 이제 어렸기 때문에 그때 보스턴한테는 좀 공략을 당하는 그런 그림들이 있긴 있었어요. 그 당시 2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세스 선수를 과감하게 영입을 하는 과정에서의 성과가 있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파나린 선수를 영입을 했죠. 1718 시즌에 브랜던 사드 선수를 이제 이 한 두어 시즌 전인가? 콜럼버스가 이제 사드 선수를 좀 큰 맘 먹고 영입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사드가 생각보다 그렇게 경기력이 좋지는 않았었어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시카고가 파나린을 못 잡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파나린이랑 이제 사드를 트레이드를 하는 그런 그림이 됐거든요. 물론 이제 부가적으로 더 넘어간 자원들이 있습니다. 핵심 자원들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러면서 이제 사드가 조금 애매해지니까 바로 이제 파나린으로 이렇게 바꾸는 선택을 했는데 요 선택도 뭐 대단했죠. 그죠? 이제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1819 시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좀 좋은 각이 잡히니까 맷 듀셴이라든가 라이언 징글 이런 선수들까지 영입을 하면서 정말 공격력을 극대화하는 그런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에서도 이제 좀 뭐랄까 필요할 때 좀 땡길 때 땡길 줄도 아는 화끈하게 좀 지를 때 지를 줄도 아는 물론 이제 이게 궁극적으로는 아주 그렇게 좋은 성공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뭐 듀셴도 어떻게 보면은 콜럼버스에 오래 남아있지 않았고요. 징글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플레이오프 때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게 우리가 각이 잡히고 올해 이제 기회가 왔다. 좀 한번 달려보자 싶을 때 이런 이제 대어들을 이렇게 딱 영입을 하면서 한번 달리는 이런 이제 이 의도성이라든가 보여지는 부분 이제 이런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1819 시즌 주축 자원들 대부분 트레이드로 영입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들의 활약은 플레이오프에서도 제일 좋았습니다. 플레이오프에서 1819 시즌 콜럼버스 플레이오프 포인트 랭킹 1등, 2등, 3등이 다 아까 이제 영입했던 그 선수들이죠. 파나린, 듀셴, 세스 존스. 이제 이렇기 때문에 얼마나 잘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도 사건이 있었죠. 그죠? 2021년에 디부아 선수가 이제 토토렐라 체제에 살짝 어떻게 보면은 뭐 반감을 표현했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좀 태업성 시프트를 막 뛰면서 결국 이제 좀 관계가 틀어졌고 디부아를 트레이드를 했었죠. 이제 이러면서 이제 라이네랑 로슬로빅을 영입을 하는 이런 트레이드가 있었는데 물론 이제 라이네가 이제 좀 잘했던 시즌도 있고 못했던 시즌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바라봤을 땐 콜럼버스에서는 괜찮았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첫 시즌 처음에 온 시즌은 조금 부진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시즌은 경기당 1포인트 가까이를 찍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라이네가 좀 살아나나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요때 한 두 시즌을 보면서. 하지만 몰래 그러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도 나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세스 존스도 결국 이제 트레이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됐을 때 세스 존스를 시카고로 보내면서 보크비스트 맞고요. 물론 보크비스트는 잘 안 됐죠. 근데 1라운드를 2장을 받았는데 요걸로 실린저랑 이르지체크를 뽑았습니다. 예. 물론 이제 이르지체크는 생각만큼 잘 되지 못해가지고 뭐 미네소타로 넘기긴 했죠. 그래도 어쨌든 좀 미래에 확실한 피스가 될 만한 선수 실린저 그죠? 이런 선수를 뽑았다라는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좀 드래프트를 살펴보게 될 텐데 상위 라운드 보시면 벤베리, 워런스키, 디브와 치나우프 이제 이런 선수들이 들어가 있죠. 요 이제 밑줄 친 거는 이제 1819 시즌에 주축 자원으로 뛰었던 자원들을 이제 1819 시즌까지 아까 그 기간 동안 주축 자원으로 뛰었던 자원들은 밑줄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년 1라운드에도 어쨌든 치나우프를 뽑았고 그리고 21년 1라운드에서 켄트 존슨 실린저 그리고 2022년 1라운드에서 이르지체크, 마테이추크 그리고 이제 2023년 1라운드 펜틀리 이런 선수들이기 때문에 지금도 어떻게 보면 좀 중심 자원으로 이제 이 자리를 잡아야 되는 선수라든가 그죠? 마테이추크 같은 선수들은 좀 지금 자리 잡았죠. 그죠? 그러니까 자리를 잡은 선수들 펜틀리, 마테이추크, 존슨, 실린저 이런 선수들은 뭐 지금도 어떻게 보면 좀 주축 자원으로 자리 잡은 선수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라운드를 살펴보시면은 2015년 2라운드의 스텔룬드 선수. 예전에 보시면은 플로리다에서 4라인, 그때 이제 플로리다가 이때 첫 우승할 때 4라인에 뛰었던 그 선수죠. 스텔룬드 사이즈 크고 이제 그 선수도 이제 콜럼버스 픽이고요. 그리고 앤드루 피크. 이제 요 선수도 사실은 이제 좀 준척급으로 오랫동안 활약을 했기 때문에 이 선수도 이제 괜찮은 픽이었었고, 그리고 텍시에는 물론 이제 기대만큼은 잘 크지 못했지만 지금 뭐 몬트리올에서 어쨌든 공격적인 롤을 잘 살려주니까 또 좀 살아났잖아요, 경기력이. 그런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 마르첸코. 예, 뭐 두말할 필요 없이 2라운드 픽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간 픽 같은 경우에서 살펴보시면은 비오록스트란드 선수가 이제 좀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014년 3라운드에서 비오록스트란드 선수를 뽑았고, 이 선수는 지금 템파에 있기는 하지만 아까 이제 1819 시즌에도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에 있는 키건 콜레사 선수도 콜럼버스가 뽑았던 선수고, 지금 플로리다 팬서스의 백업볼인 타라소프, 이제 이렇게 이제 3라운드에서 뽑았던 선수고, 4위 픽에서도 참 좋은 선수를 많이 주셨습니다. 보시면은 하위 픽도 보시면 15년 6라운드에 가브리코프 15년 6라운드 픽입니다. 그 뉴욕 레인저스에 오래 간 그 선수 맞아요. 15년 6라운드에 뽑았던 선수고요. 그리고 마르쿠스 누티바라 선수도 사실은 수비 보조 자원으로 상당히 괜찮은 경기력을 펼쳤기 때문에, 근데 이 선수 7라운드. 그리고 2019년 4라운드 보론코프. 그리고 세르게 이바노프. 이 선수도 이제 좀 NHL을 넘어오면 좀 재미있을 법한 골리 자원 중에 한 명인데, 이 선수도 2022년 5라운드에 뽑았기 때문에 하위 픽에서도 상당히 괜찮은 선수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콜럼버스 주축 자원들로 지금 케켈레인이 지명한 선수들이 굉장히 많죠. 그죠? 보론코프, 마르첸코, 그 다음 뭐 타라소프도 작년까지 있었고요. 그죠? 그리고 누구냐? 마테이추크, 실린저, 존슨, 펜틸리 뭐 이런 선수들 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콜럼버스의 좀 주축 자원으로 남아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요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주목받지 못했는데 또 이제 잘 주워먹은 그런 트레이드들도 좀 있어요. 그걸 좀 소개해 드리면은 올리비에 선수를 토론토랑 트레이드를 해왔고 2022년 4라운드 지명권 한 장으로 바꿔왔습니다. 근데 올리비에는 정말 지난주가 아니라 지난해에 제일 좀 엄청난 활약을 했었던 선수 중에 한 명이었죠. 원래는 어떻게 보면 좀 임포서 그 이상으로는 평가되지 않았던 선수인데, 지난 시즌 뭐 이제 10골 이상 기록을 하고 뭐 이런 그림이 되게 되면서 득점력까지 과시를 하면서 또 이제 또 콜럼버스에 또 장기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과정들도 이제 굉장히 적은 대가로 또 영입을 했던 선수고요. 근데 지금이 어쨌든 핵심 선수죠. 그리고 가브리코프랑 코르피살로를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팀 상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보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조너선 퀵이랑 1라운드 지명권, 3라운드 지명권 이렇게 하나랑 이렇게 바꿨거든요. 근데 요 1라운드 지명권을 쓰면서 프로보로프를 데려옵니다. 예. 프로보로프를 데려와요. 좀 3자 트레이드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이제 또 미래에 가브리코프가 빠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좀 미래에 이제 그런 역할을 좀 롤을 수행을 할 수 있을 법한 선수로서 프로보로프를 용입을 하는, 이제 이런 좀 모습을 잘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빠지면 이제 그 자리를 채워 넣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이제 조금 빠르게 움직여서 잘 채워 넣는 그런 모습도 잘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콜럼버스 역대 최고 승점 획득률 시즌을 살펴보시면은 탑3가 다 케켈레이넨 시대 성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1617 시즌에 50승 24패 8연장패, 승점 획득률 65.9%였고요. 1819 시즌에 47승 31패 4연장패, 승점 획득률 59.8%. 그리고 1718 시즌에 45승 30패 7연장패, 59.1%인데 이게 다 케켈레인이 케켈레인의 시대에 찍었던 성적이에요. 그 부분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콜럼버스 역사상에도 보시면은 승점 획득률 5할 이상, 콜럼버스 프랜차이즈 중에서 승점 획득률을 5할 이상 올렸던 적이 9번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9번 중에서 7번이 케켈레인의 시대. 그리고 5할 5푼 이상 같은 경우에도 7번 중에 6번이 케켈레인의 시대고요. 그리고 플레이오프도 6번 진출했는데 그 중에 5번은 케켈레인의 시대입니다. 이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팀을 좀 잘 다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GM으로서의 좀 팀을 다지는 역량 자체는 상당히 잘 검증이 됐고, 성과까지도 어느 정도는 나타나는, 그죠?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기대를 해야 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일단 생각을 해봅니다. 터크 선수의 좀 거취를 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대에 확고하게 부합하지 못하는 이런 자원들을 과연 처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그냥 뭐 어떻게 좀 선택을 할 건지, 그 부분 이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터크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끝나면 계약이 만료가 되는 상황이고 지금 보시면 아까도 이제 좀 이제 언급이 되기는 했지만 핵심급 주축 자원들을 결국 좀 잡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이 선수를 넘기면서 좀 대체 자원들을 받는다라든가 이런 느낌에서도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 게 케켈레인이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터크 같은 경우에도 트레이드를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느낌의 리턴을 받아오게 될지. 물론 이제 케켈레인은 어느 정도는 그림을 세워놨겠지만 지금 당장 어떻게 보면은 조금만 더 다듬으면 우리 팀 좋게 될 수 있겠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터크를 바꿔는 오는데 좀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역할을 수행을 할 법한 뭐 몇 년 뒤에 비슷한 역할을 수행을 하든 아니면 이제 조금 다운그레이드 되지만 다른 부분을 또 다른 부분도 보강을 하는 이런 느낌으로도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하나가 전략에 이탈이 생기면 그 부분도 잘 메우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요 선수들을 좀 어떻게 할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페이턴 크랩스라든가 모언 바이럼 그리고 우코페카 루코넨이 사실은 좀 명성치라든가 이런 부분 자체는 놓치면 지금 버펄러에 들어온 이후에 기대만큼 경기력이 그렇게 잘 나오고 있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결국은 요 자원들을 좀 활용을 하면서 좀 미래에 좀 뭐 조시돈이랑 이런 선수를 또 데려온 것처럼 이런 느낌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이 또 당연히 또 전력을 바꾸는 이런 그림에서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럼 같은 경우에는 당장 2년 계약밖에 더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년 내에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을 때 그런 플랜이라든가 그리고 루코넨이 경기력이 되살아나지 못했을 때 어떤 선택을 가져갈지 아니면 이제 뭐 이건 사실 여러 가지 그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수비 경기력을 조금은 탄탄하게 구축을 하면서 골리의 부담감을 줄이는 사실 콜럼버스에 있을 때도 사실은 정말 좋았던 감독 선임 중에 하나가 토토렐라 감독 선임해가지고 수비력을 그냥 아예 그 좀 몸을 아끼지 않으면서 그렇게 몸을 날리는 그런 느낌의 이런 희생 정신이라든가 수비적인 느낌의 의식 자체를 확 올린 부분이 사실 골텐딩에도 많이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안 된다 싶으면 케켈레인이 감독을 이제 뭐 토토렐라 같은 느낌의 토토렐라가 아니라고 해도 이런 이제 감독을 선임을 해가지고 조금 수비적인 경기력을 타이트하게 가져가면서 그 과정에서 루크넨을 살리는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떤 결정을 할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요 세 명의 이름이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는 끊어야 됩니다. 예. 테리 페굴러 오너가 구단을 이렇게 가져온 이후에 지금 보시면 GM이 5명째고 그죠? 감독도 8명째고 전체 1순위 지명이 2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라운드가 아니라 전체 1순위가 2번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레이오프 진출이 한 번도 없어요. 이런 과정에서의 지금 정말 우리가 이제 좀 상투적인 표현으로 소방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런 역할로서의 결국 케켈레인이 얼마나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 사실 콜럼버스의 역량을 감안을 했다라고 그런 부분을 지켜보면은 뭐 플레이오프 가는 거는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플레이오프 가는 부분은 전혀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플레이오프를 갈 수 있는 느낌의 팀을 다지는데도 좋은 경력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지켜보면 좋은데 근데 결국 이제 또 오너선에서 케켈레인을 선임을 했는데 한 1, 2년 내로 성과가 안 나온다라고 해서 또 잘라버리고 이런 느낌이 나오면 저는 개인적으로 안 된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조금 물론 이제 팀이 어느 정도는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금방 좋아질 수도 있고 하지만 케켈레인은 좀 이제 장기 미래 플랜 같은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뭐 버펄로의 진짜 플레이오프 진짜 올해 진출해도 사실은 15년 만에 플레이오프 진출이죠. 15년 만 맞죠? 계산이 좀 틀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오래 기다린 만큼 케켈레인이 좀 해답으로서 잘 작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